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또 살펴볼 종목은요. 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현재 20%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현재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비슷하게 돌파 이후 대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또 한번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덕산테코피아의 주가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 종목을 앞으로 볼 때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이 세 가지 방향성에 의거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종목의 생존 유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의 존재 유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성향에 맞는 대응 타점 분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차트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1, 2, 3번 중에 살아나는 차트, 자, 수렴 변곡 구간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평선의 배열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 그리고 주황색 선, 초록색 선,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각각 중장기 이평선, 뭐 120, 200, 240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개월 내지 한 2, 3년 정도 되는 이평선에 대한 배열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자리들이 전부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당시의 시점의 거래량은 최대 거래량이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준과 동시에 20일 이평선 위를 지지를 하고 있고, 직전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인 2만원대, 자, 이 라인을 깔끔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나는 이 수렴 변곡 형태의 추세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의 도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급하게 뭐 매도를 한다든지 대응을 하시기보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과제, 재료의 존재 유무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전고체 관련된 수혜주입니다. 자, 전고체 관련 테마주가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자, 이 중에, 자, 이 바로 덕산테코피아가 11월 30일 날에 기사각이 나왔어요. 자, 어떤 기사였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 무분리막 전극 일체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자, 세계 최초. 자, 여기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재료를 보실 때는요, 이 세계 최초, 자, 국내 유일, 뭐 이런 어떻게 좀 참신한 키워드들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슈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는 이런 시너지가 더 크게 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일 이제 업계에 따르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1,100억 원대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이 덕산테코피아가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 더불어 가지고 같이 주도주격으로 움직여줬다.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입니다. 자, 오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건 사실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너무 갭을 많이 띄우는 바람에 어쨌든 장중에 거의 2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들이 조금 나와주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려버렸고요. 반대로 2차 후속주로 따라 올라가던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딱 의미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는 시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현재로서는 대장주로서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주, 그리고 STO 증권 토큰 관련 수혜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전고체, 이 세 가지의 핵심 테마. 자,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겠죠. 자,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 토큰.
자, 물론 새로운 테마들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오전장부터 이 세 섹터가 주도격으로 움직여 줬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 수 있는 포인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종목들을 바로 잡아 나갈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재료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선취매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내가 한번 매수해가지고 당일 혹은 내일 바로바로 수익 나는 걸 원합니다. 왜? 주식 지겹잖아요. 언제 어떻게 안 좋은 악재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계속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불안한 게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급등주만 내가 찾아서 접근할 수만 있었다라면은, 그리고 이런 급등주를 접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법과 요령을 알고 있었다라면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적어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접근한 자리가 바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끝난 자리에서 집착을 하고 내가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점검. 왜냐? 위험하거든. 어떤 게 제대로 된 돌파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돌파다 하고 접근하다가 진짜 한순간에 날아를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의 자리를 꼭 점검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어떤 자리가 정말 돌파가 나오는 자리인지, 그리고 어떤 자리가 끝난 자리인지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자신과의 싸움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파 매매. 자, 이 돌파 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돌파 매매라는 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핵심은, 자, 여기서 말하는 고점이란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 그리고 그 고점을 돌파하면 뭐 어떤 자리길래 상승이 나오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확신도 없고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돌파 매매를 저는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제대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고점이란, 자, 이 고점이란 당연히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멈춘 구간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상승을 바라는 심리가 결국에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그 매수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가지고 멈춥니다. 자, 이렇게 멈춘 구간을 의미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매수세가 결국에는 신규 매수세를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자, 대표적으로 윗꼬리 혹은 종가 고가 이후에 이 음봉 캔들이 만들어진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고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레 매수세의 힘이 꺾인 구간이기 때문에 더 큰 매수, 자, 더 큰 매수에 힘이 붙어줘야지 당연히 돌파가 나온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 팔고 나왔는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사람들이 팔았고 그 자리를 다시 더 큰 매수의 주체가 진입을 한다면은 잠재적으로 더 큰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 고점 돌파에 대한 자리는 최근에 형성되어진 최근 고점. 자, 첫 번째로 최근 고점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매수세가 진입을 한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더 큰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기술적 반등, 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신규 매수자들과,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자연스럽게 정보의 내부자들이 이제 선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를 조금 더 과열시켜서 올리고자,
주가를 더 과열시키고 팔고자 돌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게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간이 바로 뭐다? 매물대 돌파 혹은 뭐다? 손바뀜 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매물대는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던 물량들을 흡수하고 올라와 준 자리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잠재적인 내부 정보자들 그리고 신규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과열을 시켜 팔고자 돌파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다? 진짜 돌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진짜 돌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와줘야 지금 여기 위에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전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나아가다가 자, 이런 현상들이 겹치게 된다라면은 자, 방금 말씀드린 제 최근의 고점을 뚫어주고 그리고 손바뀜 현상 많은 주체들 그리고 많은 거래량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게 중첩적으로 겹치게 된다라면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 자, 기본적인 돌파 매매의 원리는 이러한 심리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라는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들과 똑같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고점이 4,250원. 자, 전일 고가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표시를 해두고 이렇게 종목을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고점인데 이 자리를 뚫어주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죠. 자, 대량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손바뀜 현상 그리고 앞전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을 흡수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잠재적인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신규 매수자들과 정보의 내부자들이 조금은 더 오버슈팅 구간을 만들어서 물량을 정리 혹은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패턴이다.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돌파함과 동시에 급등이 나온 차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태양금속. 자,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들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리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근에 형성되었었던 이 고점 라인대들, 전일 고가 라인대들. 자, 이 라인대까지 올라서고 돌파함과 동시에 주가가 날아가 버리죠. 자, 여기에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최근의 고점을 대량 거래로 발생시키면서 돌파가 나와주는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더라. 그리고 한농화성.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했고요. 저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최근의 이 고점 라인대 13,000원 구간대를 뚫어준과 동시에 이후에 계속적인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들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나오면서 이 앞전에 저항대 라인을 뚫어줬다. 자, 이런 개념들을 한 방향으로 주가가 나아가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하더라. 자,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성정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이평선대에 대한 매물대들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가 많이 발생을 했고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한 최근 고점대를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준과 동시에 주가는 급등이 나왔다. 자, 이런 개념과 이런 차트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우리는 이런 종목에 접근을 해야지만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급등주에 우리가 편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봉 차트를 살펴본다 하더라도요. 직전에 형성됐었던 이 고점대 라인, 자, 이 고점대 라인의 거래량보다 월등히 증가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고가를 뚫어준과 동시에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돌파 매매는 이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자, 당연히 발품을 팔아야죠. 내가 평소에 재료 관리를 하고 재료라는 건 이슈 체크들을 하고 그 이슈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심 종목을 분류하고 자, 근데 정말 복잡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그나마 조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요.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그 내용들, 수급, 차트, 추세, 캔들, 이평선. 자, 이런 기본적인 지표 있습니까? 기본 지표. 이런 기본 지표에 대한 개념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자, 이런 자리가 왔었을 때
포착이 되도록 조건식을 만드는 겁니다. 조건식. 자, 조건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뭐 아무 조건식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자, 이 조건식에 기입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장중에 포착이 되도록 네, 설정을 해둡니다. 자, 왜냐? 어렵지 않잖아요. 바닥권 구간이든 아니면 수렴 구간이든 최근에 만들어놨었던 고점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주는 자리를 포착할 수 있게끔 만들되 여기서 조금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재무제표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이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다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료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제가 여기 나오는 조건식을 토대로 해서 추출한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발품 팔아서 종목 알아보고 매수 매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건식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신 분들 그리고 제 내용들에 대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조금 와닿고 내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자, 위아래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돌파. 우리는 돌파 매매 할 거잖아요. 그죠? 자, 돌파 조건식이 필요하신 분들 나도 한번 내일부터 당장 접목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돌파라고 돌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조건식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자리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포인트는 적어도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매일 이렇게 조건식을 활용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추출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움직이고 정말 캔들헌터가 말한 대로 시장의 흐름이 받침이 돼가지고 상승이 나와주네. 자, 이렇게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빠르고 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꼭 검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검증을 위한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5분에서 10분 정도만 조건식을 활용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덕산 테코피아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되게 많이 보유하고 계실 거예요. 자, 보유한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팔아야 돼, 살아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뭐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내가 참여를 해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향성. 자, 내가 결국에는 남들한테 의지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 3가지 유형.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차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재료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게 부각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확산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요령. 자, 요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치로서 준비한 이 PDF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2가지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타입의 매매자인지. 자, 돌파를 원하시는 분들이 눌림을 하면 답답하겠죠. 그리고 눌림 매매로서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 대뜸 돌파 자리에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에 가까운 사람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체크리스트 점검표 받기 숫자 3번이라고 지금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번호들이 제 직통 연락처들인데 여기로 3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제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스스로가 체크할 줄 알아요. 체크할 줄.
남들한테 의지할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체크리스트 점검 포맷 확인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잘라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를 스스로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체크 혹은 뭐다? 숫자 3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주도주를 접근할 수 있는 조건식과 방법, 그리고 현재 상황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전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내년 4월에 뭐가 있을까요? 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 총선이라는 거는 정말 큰 이벤트예요. 총선과 대선은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때 매매 안 한다?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는데 이때 매매 안 하고 엉뚱한 곳에 화력을 집중하면은 나중에 소외되고 결국에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서야 대선주를 꼭지에서 잡아가지고 야, 정치 테마 주식은 이거 정말 완전 도박이구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몇 프로다? 최소 200%. 네, 정말입니다. 200%에서 1000%까지 수익 날 수 있는 정치 테마 일정주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들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수익이 가능한지 제가 올바른 방향성, 아까 돌파랑 눌림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것처럼 어떠한 원리로 정치 테마주들을 접근하면 이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의 꽃 정치 테마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자, 4년. 자, 이 4년 주기에 4월 달에 이 총선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자, 그리고 5년 주기 이 3월마다 대선 테마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총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하면은 200에서 300% 수익 달성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자, 지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 테마는 어떤 패턴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선 20대 대선 시점에 자, 이 윤석열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누가 당선이 될지는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결과적으로 자,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작게는 3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종목들이 실제 사례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수익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지금 총선이 얼마가 남았나요? 총선. 자,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죠. 거의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미 발빠르게 지금 선매집을 해두고 그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인식하기 전부터 언제 주가를 올릴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니 벌써부터 지금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과거의 통계 흐름상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 대선 같은 경우에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지 자, 1년 사이부터 매집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총선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대선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총선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이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미래는 당연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
자, 이때가 보통 2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권 지지율. 자,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호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권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입니다. 대권 지지. 그리고 세 번째 대선 후보 결정.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선호도 조사.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는 보통 대선 치르기 2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1년 6개월. 자, 이때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조금씩 초석이 다져진다라는 거죠. 이때 한번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자, 대권 지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전. 자,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2024년, 2025년, 26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2027년 3월이 제가 알기로는 대선 이제 투표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이 기간을 뺀 시점이 실질적으로 대선주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대선 후보 결정날. 자, 이때가 바로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자, 이렇게 자,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의 기회가. 자, 이게 뭐다? 바로 대선 관련주를 접근하는 시점과 요령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언제 이렇게 수익이 터져줄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다? 당연히 총선에서 결정되는 이제 후보들, 차기 대선 후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에 먼저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세 번의 기회라는 대선주에 대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을 바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차트에서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선매집에 나선 정치 인맥주들이 각 후보 거론자들마다 한두 종목씩, 자, 한 주 종목씩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후보가 차기에 이 대선, 자, 차기 대선 후보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느냐. 자, 이미 주식시장에서 돈을 쓴 흔적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리기보다 정말 자, 이 500%에서 1000%까지 수익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 포인트들, 자, 말씀드렸었죠.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그리고 여당 야당 후보 결정 투표. 자, 이 시점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 결과가 나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부분들을 먼저 사례를 들어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 자, 과거 윤석열 정치 인맥주로서 엮였었던 종목이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2020년도 초,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1,500원이었던 주가입니다. 자, 2020년도 초에 1,500원이었던 주가가 고점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6,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6,200원까지. 몇 배가 올랐나요? 자, 이거는 100%, 200%가 아니라 2000%가 올랐어요. 2000%. 가장이 아닙니다. 절대 가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점 대비 200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올라갔던 시점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2020년도 이제 3월 10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정이 났는데, 그 전에 2020년도 8월에 뭐가 있다고 했죠? 선호도 조사. 자, 1차 시세가 나온 시점. 자, 2020년도 8월에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이 선호도 조사 시점인데 이때가 8월이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이 어디라고 했었죠?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2021년
자, 1월에서 3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1월에서 3월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때도 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다? 여론조사. 자, 2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 날이 언제다? 2021년도 11월입니다. 자, 2021년도 11월. 자,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는 다 보이진 않지만 제가 조금 늘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라인대가 3차. 후보 결정 투표. 자,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딥니까? 자, 박스권. 이 박스권 저점 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1차 선호도 조사 때 기본적으로 몇 프로 올랐나요? 자, 저점 대비 500%가 이미 이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 가지고요. 중간에 한번 눌림목 현상이 나왔고 7,500원대 라인에서 바로 15,000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또 200%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시점 대비해 가지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당, 야당 대선 후보 결정 투표에서 또 마찬가지로 200%가 더 올랐습니다. 자, 저점 대비 2000%,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 2차, 3차 여기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00%는 먹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과거 통계 사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이 서현이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으니까는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후보였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테마주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차 차기 대선 선호도.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하고 까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대권 지지.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여야 대선 후보 결정.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 2020년도 8월경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율 조사는 1월에서 3월. 여야 대선 후보 결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11월입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였다는 겁니다. 자, 먼저 8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자, 8월 주가 여기입니다. 8월 주가 여기에요. 자, 이 현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때 수익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속적으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이벤트, 자, 선호도 조사가 발생이 되자마자 바로 주가는 얼마입니까? 자, 거의 또 마찬가지로 200% 이상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자, 이때 조금 주춤하지만 어쨌든 크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줘서 이 고점 대비 마찬가지로 거의 또 200%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렇게 200% 상승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승권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가지의 시점에 대비해가지고 200% 이상씩 상승이 나왔다라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당선되기 직전에 이미 세력들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기대감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누군가는 된다라는 기대감, 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렇게 뻥튀기 하면서 경선이 되기 전까지는 못해도 5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운 큰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통계의 사례로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는 이 대선주와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꼭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뭐 의심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서현탄 메탈 같은 경우 윤석열 테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집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시죠. 매집 흔적 이후에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대선 후보 결정 투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갔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재명 관련 테마 뭐 있습니까? 동신건설. 자, 이 종목도 차트를 조금 늘려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번 거치고 지금 이게 차트가 조금 늘려서 안 보이는데 이때 구간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로서 윗꼬리로 물량을 흡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이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바로 한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 기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자, 이렇게 100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시세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4, 5년 주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테마를 자,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총선에 당선이 되느냐? 어떤 후보가 차기의 대선 후보가 되느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게 돈을 쓴 흔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여론들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자, 차기 대선 주자. 자, 결국에는 대선을 위한 총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대선 주자를 찾아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후보자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미 힌트는 흘려드렸습니다. 3번의 이벤트 기간이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임박 시기가 왔었을 때는 이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때 남들이 뭐 대선주자 대선주 떠드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오히려 저희는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매집을 하고 선수들은 이미 그때 다 빠져나가는 구간이에요. 자,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믿고 이 총선부터 차기 대선 테마까지 시원하게 한번 수익 내실 분들만 특별히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에 혼을 담아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제 저와 같이 이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시는 배너 번호 자, 위아래로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총선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지금 시장에서 엄청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종목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후보자들 지금 엄청 많습니다. 뭐 이준석도 있고 조국 테마도 있고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자, 이런 정치 인맥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해가지고 총선부터 미리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요.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2년 전부터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분명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서 확인이 된 부분이실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을 먼저 찾고 자, 거기에서 찾는 과정도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보 종목군들을 분류를 해두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지금 현재 2종목 정도 분류를 해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매집에 들어가 있는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자, 힌트를 제가 조금 드리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한번 참여를 해 보셔가지고 대선까지 우리가 몇 프로다? 500에서 1000%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저 믿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딱히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번에 주식에 꽂힌 정치 테마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총선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